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함께 디지털 세상의 문을 두드려 볼까 합니다. 요즘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서 따라가기도 버거워 식은땀을 흘린 적 많으시지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답니다. 마트에 가면 직원 대신 기계로 계산하라고 하고, 식당에 가면 메뉴판이 아니라 화면을 보고 주문하라고 하고요. 처음엔 정말 당황스럽고 어디 가는 것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저도 이 세상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손자, 손녀들과 카카오톡으로 안부도 묻고 은행 일도 집에서 척척 해결하고 있어요. 처음엔 이걸 내가 언제 다 배우나 하며 한숨 쉬었지만 알고 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혹시라도 나도 한번 배워볼까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신다면 더 따뜻하고 쉬운 영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릴게요. 요즘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은행에 가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는 집에서도 송금할 수 있고요. 음식점에 가면 종업원 대신 기계로 주문하는 곳도 많아졌죠. 처음엔 당황스럽지만 알고 보면 정말 편리한 세상이 되었답니다. 우리도 이 편리함을 누릴 자격이 충분해요. 스마트폰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버튼도 많고 화면도 복잡하고 뭘 눌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때처럼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됩니다. 급할 것도 없고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먼저 카카오톡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카카오톡은 우리가 쓰는 무료 메신저 앱이에요. 여기서 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컴퓨터에서 한글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했던 것처럼 스마트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앱이라고 부르거든요. 카카오톡 앱은 문자 메시지보다 훨씬 편리하고 재미있답니다. 가족들과 대화방을 만들어서 모든 가족이 함께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진도 바로바로 보낼 수 있어요. 손자 사진을 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카카오톡을 시작하려면 먼저 앱을 깔아야 해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라고 쓰인 걸 찾아보세요. 이곳은 앱들을 모아놓은 가게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카카오톡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설치 버튼을 누르고 잠깐 기다리면 저절로 깔립니다. 마법 같죠? 카카오톡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전화번호로 가입해요. 우리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인증번호가 문자로 와요. 그 번호를 다시 입력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엔 프로필 사진도 올리고 이름도 정할 수 있어요. 프로필 사진은 나중에 바꿀 수도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가족들 연락처가 이미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다면 카카오톡을 쓰는 가족들이 자동으로 친구 목록에 나타나요. 신기하죠? 만약 안 나타나면 전화번호로 직접 찾아서 친구 추가할 수도 있어요.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한두 번 해보면 금세 익숙해집니다. 메시지 보내는 건 정말 쉬워요. 친구 이름을 누르고 아래쪽 하얀 칸에 할 말을 쓴 다음 전송 버튼만 누르면 되거든요.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읽지 않았으면 노란 숫자가 뜨고 읽으면 사라져요. 답장이 오면 삐리리 소리가 나니까 놓칠 일도 없고요. 사진 보내는 것도 재미있어요.
카메라 모양 버튼을 누르면 사진을 찍어서 바로 보낼 수도 있고 앨범에서 예전에 찍은 사진을 골라서 보낼 수도 있어요. 손자가 운동회에서 달리기 하는 모습을 찍어서 온 가족에게 보내면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잖아요. 단체 대화방도 만들 수 있어요. 가족 모임 방을 만들어서 명절 계획도 세우고 안부도 나누고 말이에요. 대화방 이름도 정할 수 있어서 우리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 이런 식으로 정하면 더 정겨워요. 이제 QR코드 이야기를 해볼까요? QR코드는 네모난 점들이 모여있는 그림 같은 거예요. 요즘 어디서나 볼 수 있죠. 식당 테이블에도 있고 지하철역에도 있고 심지어 신문에도 있어요. 처음 보면 그냥 이상한 그림 같지만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숨어 있답니다. QR코드를 읽으려면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해요. 요즘 스마트폰들은 카메라 앱을 켜고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읽어줘요. 그러면 인터넷 주소가 나타나거나 연락처 정보가 나타나거나 때로는 할인 쿠폰이 나타나기도 해요. 식당에서 QR코드로 메뉴를 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메뉴판이 화면에 뜨거든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편해요. 메뉴판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화면이 크게 나와서 글씨도 잘 보이고요.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서도 QR코드를 많이 봐요. 버스가 언제 오는지, 지하철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길을 잃었을 때도 QR코드를 찍으면 지도가 나와서 현재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코로나 때는 QR 체크인도 많이 했죠. 가게에 들어갈 때 QR코드를 찍어서 방문 기록을 남기는 거였어요. 그때 처음 써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제는 그런 용도로는 안 쓰지만 QR코드 자체는 여전히 유용해요. 가끔 신문이나 광고에서도 QR코드를 봐요. 더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을 때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되거든요. 책갈피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길고 복잡한 인터넷 주소를 일일이 치지 않아도 되니까 편리하죠. 모바일 뱅킹 얘기도 해볼까요?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집에서 계좌 확인하고 송금하고 각종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엔 돈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해도 되나 싶어서 걱정되시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안전하고 편리해서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모바일 뱅킹을 시작하려면 먼저 은행 앱을 깔아야 해요.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 이름으로 검색하면 나와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등 모든 은행의 앱이 있어요. 앱이란 스마트폰에서 쓰는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죠. 은행 앱을 설치하고 나면 본인 인증을 해야 해요. 계좌번호랑 비밀번호 그리고 휴대폰 인증을 거쳐야 하거든요. 처음 설정할 때는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같은 것도 설정해야 하거든요. 이럴 때는 은행에 가서 직원분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한 번만 설정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요. 모바일 뱅킹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주말에도, 심지어 명절에도 계좌 잔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용돈 보내려고 은행에서 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송금할 수 있어요. 송금할 때는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해요. 한 자리라도 틀리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연습해 보는 게 좋아요. 1,000원 정도 보내보고 제대로 갔는지 확인해 보세요. 요즘은 계좌번호 대신 휴대폰 번호로도 송금할 수 있어요.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송금 서비스 말이에요. 상대방 휴대폰 번호만 알면 돈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물론 상대방도 같은 서비스를 써야 하지만요. 계좌 이체 내역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다 나와요. 가계부 쓰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죠. 카드 사용 내역도 볼 수 있어서 가끔 깜빡하고 쓴 돈도 찾을 수 있어요. 정기예금이나 적금 같은 것도 모바일로 할 수 있어요. 금리 비교해보고 조건 확인해보고 바로 가입할 수 있거든요. 은행 직원 눈치 보지 않고 천천히 결정할 수 있어서 좋아요. 키오스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으로 된 주문 기계예요.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 영화관, 심지어 병원에서도 볼 수 있어요. 처음 보면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럽지만 원리만 알면 쉬워요.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를 예로 들어볼게요. 화면에 햄버거, 치킨, 음료수 같은 메뉴들이 그림과 함께 나와 있어요. 먹고 싶은 걸 누르면 세부 옵션이 나와요. 세트로 할 건지, 단품으로 할 건지, 음료는 뭘로 할 건지 차례차례 선택하면 돼요. 키오스크의 좋은 점은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운터에서 주문할 때는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잖아요. 키오스크는 천천히 메뉴를 보면서 고민할 수 있어요. 만약 실수로 잘못 눌렀다면 취소 버튼을 찾아보세요. 대부분 화면 아래쪽이나 옆쪽에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선택한 메뉴 중에서 하나씩 빼는 것도 가능해요. 결제할 때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현금, 카드, 스마트폰 결제 등등이요. 현금으로 하려면 지폐를 넣는 곳과 동전 넣는 곳을 찾아야 해요. 카드는 꽂는 곳에 넣으면 되고요. 스마트폰 결제는 휴대폰을 키오스크 위쪽에 갖다 대면 돼요. 영화관 키오스크도 비슷해요.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하고 시간을 정하고 좌석을 고르는 순서예요. 화면에 좌석 배치도가 나오니까 원하는 자리를 눌러서 선택하면 돼요. 이미 팔린 자리는 다른 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병원 키오스크는 접수용이에요. 진료과를 선택하고 의사 선생님을 정하고 예약 시간을 잡는 거죠. 보험증이나 신분증을 기계에 넣으면 개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기도 해요. 정말 편리하죠. 키오스크를 쓸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살짝 터치만 해도 반응해요. 둘째, 화면이 더러우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깨끗한 부분을 눌러보세요. 셋째, 만약 정말 모르겠으면 직원분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날씨 확인하기, 뉴스 보기, 지도 보기, 사진 정리하기 등등이요. 이런 것들도 모두 앱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날씨 앱, 뉴스 앱, 지도 앱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요즘은 음성으로도 명령할 수 있어요.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해 주거든요. 마치 비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진 정리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예전엔 인화한 사진을 앨범에 붙이고 날짜도 적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스마트폰의 사진 앱이 자동으로 날짜별, 장소별로 정리해줘요. 얼굴도 인식해서 같은 사람 사진끼리 모아주고요. 작년 가을 사진이라고 검색하면 관련 사진들이 쫙 나와요. 지도 앱도 정말 유용해요. 길을 잃었을 때, 새로운 곳에 갈 때, 버스나 지하철 노선을 찾을 때 모두 도움이 돼요. 지도 앱이란 예전의 종이 지도를 스마트폰 화면으로 옮겨 놓은 것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목적지만 입력하면 가는 방법을 여러 개 제시해 주거든요. 도보, 자동차, 대중교통 등등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음성 안내도 나와서 2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라고 친절하게 알려줘요. 운전할 때는 특히 유용하죠. 길을 헤매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줄어들어요. 뉴스 보는 것도 편해졌어요. 신문을 사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최신 뉴스를 볼 수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야만 골라서 볼 수도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등 원하는 뉴스만 모아서 볼 수 있어요. 날씨 정보도 자세해요. 오늘 날씨는 물론이고 일주일 예보, 시간별 예보까지 나와요. 비 올 확률, 바람 세기, 습도까지 다 알 수 있어서 외출 준비할 때 정말 도움이 돼요. 온라인 쇼핑도 해볼 만해요. 무거운 쌀이나 화장지 같은 것들을 집까지 배달시킬 수 있어서 편리해요. 마트에 가서 무거운 걸 들고 올 필요가 없죠. 가격 비교도 쉽게 할 수 있어서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요. 처음엔 온라인으로 물건 사는 게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돈은 보냈는데 물건이 안 오면 어떡하지? 같은 걱정 말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구매자 보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안전해요. 큰 쇼핑몰에서 사고 후기도 확인해보고 반품 정책도 확인해보면 됩니다. 택배 추적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어요. 주문한 물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언제쯤 도착할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집에 없을 때 택배가 오면 문자로 알려주기도 해요. 건강관리 앱들도 많아요. 앱이란 스마트폰에서 쓰는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건강관리용 프로그램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혈압, 혈당, 체중 같은 걸 기록해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프로 변화 추이도 보여주고 병원 갈 때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기도 좋아요. 걸음수를 세워주는 앱도 있어서 운동량 체크하기에도 좋고요. 약 복용 알림도 설정할 수 있어요. 복용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려서 깜빡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약을 먹어야 할 때는 특히 유용해요. 가계부 앱도 있어요. 수입과 지출을 기록해서 한 달에 얼마나 썼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도 분석해 주고요. 예산을 정해놓고 관리할 수도 있어서 절약에도 도움이 돼요. 이제 조금은 익숙해지셨나요? 저도 처음엔 앱이 뭐야? 키오스크가 뭐야 하면서 머리가 아팠어요. 마트에서 셀프 계산대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뒤에 줄 선 사람들 눈치 보느라 진땀 뺀 적도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의 당황스러움이 오히려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복잡해 보이던 것들이 알고 보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들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있는 우리가 더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돼요. 실수해도 괜찮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도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도 처음엔 다 모르던 걸 배운 거거든요.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서 더 즐거워요. 은행이나 주민센터, 복지관 같은 곳에서도 디지털 교육을 해줘요. 또래 분들과 함께 배우니까 부담도 덜하고 서로 도움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이런 기회들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게 되면 세상이 정말 넓어져요.
멀리 있는 가족들과도 더 자주 연락할 수 있고 새로운 정보들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취미 생활도 더 풍성해지고요. 요리 레시피를 찾아보거나 운동 영상을 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어요. 온라인에서 옛 친구들을 찾는 재미도 있어요. 학창시절 친구들이나 고향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인연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잖아요. 스마트폰이 그런 인연들을 다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기도 해요. 여행 갈 때도 정말 편해져요. 맛집 정보도 찾아보고 관광지 정보도 확인하고 길 안내도 받을 수 있어서 혼자서도 자신 있게 여행할 수 있어요. 여행 중에 찍은 사진들을 바로바로 가족들과 공유할 수도 있고요. 문화 생활도 더 풍성해져요. 전시회나 공연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예매도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전자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평생 학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있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겨요.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면서 다른 일들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하게 되거든요. 나이 들었다고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처음엔 어려워 보이던 것들이 익숙해지면서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하며 뿌듯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 뿌듯함이 일상의 활력이 되고 더 적극적인 생활의 원동력이 되거든요. 디지털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 텐데 지금 기초를 다져 놓으면 그때도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겁게 받아들여 보세요. 우리 인생의 후반부가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되려면 새로운 것들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해요.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도 그 중 하나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해지고 더 유연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시다. 젊은 세대들과도 소통이 더 잘 돼요. 같은 언어를 쓰게 되니까 대화 주제도 많아지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도 넓어져요. 세대 간의 벽이 낮아지는 거죠. 무엇보다 현재를 살아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소속감과 참여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스마트폰 쓰다가 실수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검색해보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틀려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왜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마음이 시작이거든요.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혹시 혼자서 시작하기가 막막하시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부탁해 보시거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의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같은 또래 분들과 함께 배우면 더 재미있고 덜 부담스러울 거예요. 처음 한 달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언제나 그렇잖아요.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확실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줄 아네? 하면서 신기해 하시는 모습이 벌써 그려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즐기면서 배우세요. 의무감으로 하지 마시고 새로운 세상을 탐험한다는 기분으로 접근해 보세요. 손자가 보낸 사진을 받아보는 기쁨, 멀리 있는 친구와 안부를 나누는 즐거움, 궁금한 걸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는 편리함을 하나씩 경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예요. 저도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스마트폰이야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부터 확인하고 뉴스도 보고 가족들과 안부도 나누고요. 병원 예약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약국에서 약 받을 때도 QR코드로 본인 확인하고요. 세상이 정말 빨리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아니,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젊은 사람들에게 없는 경험과 지혜가 있잖아요. 그 경험과 지혜에 디지털 기술을 더한다면 정말 멋진 시너지가 날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손자, 손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멋있다 하면서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디지털 세상이 처음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도구예요.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더 풍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런 기회를 놓치기엔 너무 아까워요. 앞으로의 노년이 더욱 활기차고 즐거울 수 있도록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 봅시다. 스마트폰을 켜고 첫 번째 앱을 눌러보고 첫 번째 메시지를 보내보고요. 그 작은 시작이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거예요. 우리의 황금 같은 시간들이 더욱 빛나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채워지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요. 여러분 모두가 디지털 세상에서도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주인공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 채널을 더 따뜻하고 유익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